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 하게 될 텍스트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의 저자인 캐럴 에스벤스가 우리가 할 글은 93년 글,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글은 1990년에 쓴 글, 문화전쟁이라는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캐럴 에스벤스가 아까 인용한 글에서 검열이라는 말 쓰지 않고 보호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전시를 취소하고 기금을 삭감해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쪽에 대표적인 보수 논객 정치인이죠. 미국의 보수 논객 패트린 뷰캐넌이 했던 말들을 또 인용을 합니다. 이 정치인은 1938년생이라서 혹시라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나 하고 제가 방금 검색해 보니 돌아가시지 않았네요. 네, 막 백남준, 이후환 이런 작가들이랑 같은 비슷한 연배 30몇 년생들이거든요. 네, 백남준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이후환 작가는 아직 살아계시고 패트릭 부캐넌 역시도 지금도 보수 논객으로 활동을 하는 중인 그런 사람인데, 오래된 영감님이십니다. 이제는 그분이 90년대 초반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난 10년간 우리는 반미국적, 반기독교적, 허무주의적인 예술의 폭발을 목도해왔다. 수많은 미술관들이 문화적 쓰레기라 해야 마땅할 것들을 전시해왔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통적 가치에서 어긋나는 그런 나쁜 녀석들이 예술과 관련된 관료 체계를 장악해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80년대 미국 미술에 특히 NEA 기금을 받은 작가들 중에는 당시 사회를 잘 반영하는 에이지 세대 작가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도 당연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보수, 우익, 보수, 또 근본주의자들은 아주 그냥 사회 악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언술을 보면 우리는 강이나 연못처럼 우리 문화를 정화시켜야 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셔야 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독이 든 땅에서 독이 든 과일이 나듯이 오염된 문화는 악취가 나도록 부패시키며 나라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국주의도 약간 이렇게 가져와서 미국이 건전하고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들의 싹을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재 우익 보수라고 할 만한 정치 정당이 지금 별로 너무나 득세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협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불과 한국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 3-4년 전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한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구나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30년 전에 미국은 상황이 이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다라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저자 캐럴 S. 벤스는 이 문화전쟁, 특히 NEA 기금을 주고 검열한 이 방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어떤 입장을 펼치느냐 하면, 이제 이 사람들에 약간 반대를 하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딱 대놓고 옛날처럼 촌스럽게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수사학적인 부인을 한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그 단어의 사용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검열이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썼는데, 아까 소문자로 써서 이번엔 대문자로 썼는데, 리디파인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검열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검열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새로운 말로 표현을 하면서 더 정당성 있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예술에서 노골적인 성의 표현이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를 따진다면은, 이것은 자유라는 게 훨씬 더 힘을 얻어요. 예술가의 자유가 중요하냐, 검열이 중요하냐면 당연히 다들 예술가의 자유 무슨 검열 나쁜 거야. 예술가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억압이라는 형태를 띠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미국의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냈는데 공공의 기금을 이런 쓰레기를 지원하는 데 써야 하느냐의 문제로 문제를 바꿔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금이 공적이다 기 때문에 사적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아까 검열한다고 할 때보다 훨씬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 그렇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 그거는 그냥 뭐 예술가 지 돈으로 하라고 해. 이게 너무 쉽게 훨씬 더 설득이 잘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적인 겁니다. 상황을 바꾼 거예요. 현대미술의 쟁점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자꾸 쟁점을 다뤄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에요. 그 전투가 일어나는 판을 뒤집고 개념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맥락을 잡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세상 순진하게 그냥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해서 더 이상 반박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중요하죠. 캐럴 스펜스는 지금 이 우파 보수 논객들이 그런 식의 전략 전술을 동원하여 사실 이 기금이 없으면 미술관은 기금을 못하면 문 닫아야 되니까 압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작가는 기금을 못하면 작가를 접어야 되니까 너무나 압력을 많이 받는 실질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어 놓은 채로 마치 예술의 자유를 억압은 절대 안 하고 다만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라는 식으로 전략을 써서 다른 방식의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뭐 이것은 사실 크게 보면은 여기 글에 나온 얘기입니다. 공공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은 의 의료보험 네 미국보다 더 낫다라는 거 알죠? 미국 사람들은 조금 아프거나 다치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병원비를 많이 내야 되는 이유가 네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왜 국가가 해 줘야 돼? 개인이 아픈 개인이 돈을 내야지." 이런 것과 사실은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지 않고 예술 안의 문제로 만 해석을 해서 '아 왜 그런 도발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를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죠? 이 문제와 의료보험 문제가 사실은 맥락이 맞닿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과 통찰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어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고 그렇다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공적 사회가 책임지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복지 또는 뭐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거에서 그 공과 사를 나누는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예술 안에서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미술을 거쳐오면서 많은 작가들이 특히 오늘 다루게 될 페미니스트들이 사실 사적이라고 얘기되는 많은 부분들이 공적인 그런 개념과 연관이 돼 있고 개인의 사적인 뭐 연애를 한다든가 성관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 자체도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 남녀 불평등의 문제에서 뭐 가부장적인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걸 강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건 니네 부부 문제니까 니네가 해결해. 그걸 왜 사회의 이슈로 만들지?"라는 것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남녀 불평등의 문제다."라고 계속 어필을 했던 것이 페미니스트들이 70-80 년대 많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90 년대가 되면 그것을 다시 그냥 개인의 문제로 되돌리려는 그런 기운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저자 캐럴 S 벤스는 "아니다. 공과 사의 문제에서 사적 영역으로 다시 넘겨버리려는 문제들이 실은 그렇게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공적인 부분의 문제이고 공적인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야 될 만한 진짜 착하고
이 착하다는 단어가 진짜 반의적으로 쓰는 겁니다. 예. 정말 이미 다 인정된 그것만으로 사회를 굴린다면 사회는 정말 보수적이고 전혀 변화가 없으며 기득권이 계속 기득권일 수밖에 없는 사회로 유지될 것이다. 사회 변동이 자꾸 계속 유지된다면 당연히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을 하지 않는 디파인 있죠. 네. 그냥 이미 정해진 것을 계속 형상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보수적인 기득권의 기조인데 이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공적 기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는 문화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적 공간의 자유는 굉장히 허락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공간에서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상징들 혹은 이미지들, 관념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욕망,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적이고 우익 근본주의적인 그런 정치의 태도인데 이것이 미술 분야의 문화 지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캐럴 에스벤스는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글이 바로 문화전쟁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가면은 초점 흐리기 막 이런 그리고 양비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양비론이란 게 뭡니까?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근데 저도 이제 정치 이야기나 뭐 이런 문화 전쟁 이야기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그 누구도 완벽하게 옳고 완벽하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흠이 있다 그래서 더 큰 흠과 작은 흠을 구분하지 않고 어차피 다 때 묻은 거고 다 똑같다라는 논리를 만약에 주장을 한다 치면 그러면 그건 역시 또 다시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가 똑같다고 하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똥 묻은 개한테 유리한 거죠. 네. 똥 묻은 개는 똥 묻은 개고 겨 묻은 개는 그래도 똥보다는 좀 더 낫다. 똥 묻은 개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다. 뭐 이거를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겨 묻은 개 편이고 네. 이쪽에서는 그냥 싸잡아 버리는 게 차라리 편한 거죠.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디테일한 쟁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전쟁의 끝부분만 좀 보면은 이미지들과 미술계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은 문화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옛날처럼 막 예술 다 무시하고 검열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복원하고 다양성을 축소시키려는 우익 정치 강령의 체계적 일부로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오지랖이 넓어.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사회에서 공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야 라는 이러한 태도 자체가 보수적이고 우익적이며 근본주의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이미지를 또 예술가의 자유를 제대로 옹호하려면 이러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통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1990년에 발표를 하였고 이 글이 상당히 호소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 정치인에 비하면 참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기만 한 예술가들이 이런 식으로 기금이 삭감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정말 어떻게 변호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자기들의 입장을. 뭔가 당하고는 있는데 당하고 있으면서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술의 쟁점이란 과목이 생기고 이런 이론책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식의 무언가를 당하고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 보자. 그리고 자꾸 똥 묻은 개가 너도 겨 묻었잖아라고 할 때 그냥 얼어가지고 객소리 못하지 말자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5년 전에, 더 전에, 그전의 세상에서는 이 말을 훨씬 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정치 흐름에 같이 묶여 있을 때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을 때는 캐럴 에스벤스라는 저자와도 약간의 거리 두기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레벨이 좀 어려운 것을 제가 요구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이해가 안 되시면 캐럴 에스벤스의 주장이 뭔가를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것만이 또 힘들 수도 있고 그것 꼭 해야 되지만 그게 충분히 됐다. 캐럴 에스벤스의 말이 뭔지 진짜 다 알아듣겠다 싶으시면은 그게 진짜 내 태도와도 같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수까지 있다면 참으로 훌륭하겠다. 네,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오늘 할 텍스트 페미니스트들의 근본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